강원랜드가 이제 진짜 여러분 휴대폰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진짜입니다. 오늘 온라인 카지노를 출시했거든요. 처음엔 저도 그냥 또 하나의 카노인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다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은 엄청 간단한데 당첨 금액이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해봤는데 갑자기 그냥 잭팟 터짐. 소액이 아니라 진짜 큰 돈이었어요. 앱 다운받고 직접 내가 시작 보너스로 265만 원 줄게. 149개 무료 스핀하고 스페셜 스핀 하나 줄게. 지금 등록하고 당장 이겨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창문에서 떼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사용하고 있고요. 여름에 샀다가 겨울에 그냥 달아놓고 지냈고 지금까지도 창문에 그대로 붙여놓고 옆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단점보다 장점이 정말 많은 제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더위에 고생하는 것보다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저같이 여름 극혐하는 사람일수록 로봇 청소기 이상으로 만족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창문 에어컨을 군대에서 사실 처음 겪어봤는데 10몇 년 전 중대 행정반에서 쓰던 럭키 금성 창문형 에어컨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즘 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대로 느낀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에어컨 같은 계절 가전은 꼭 미리 사두시는 게 좋습니다. 더울 때 사면은 배송 밀리고 가격 오르고 답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빠른 배송에 설치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까지 직접 해주셨고요. 셀프 설치가 조금 싸길래 혼자서 설치를 해볼까 고민을 살짝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무게가 25kg 정도 되더라고요. 무게를 혼자 들어가지고 이 정도 높이의 창문에 설치를 셀프로 해야 된다? 25kg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무게가 창문에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작은 창문에 이 정도 높이에 달아야 하는 환경이라면 솔직히 셀프 설치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25kg 짜리를 창문 높이에서 들어가지고 프레임을 끼우는 게 이거는 생각만 해도 등에서 땀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손하고 발에 좀 땀이 많거든요. 이 말하는 순간에도 방금 손에 좀 땀이 나네요. 제품 낙하사고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 창틀 훼손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설치 서비스까지 포함된 거로 구매해서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창문형 에어컨은 별도의 물을 배출하기 위한 배관이나 호스가 없는데요. 응결수 자체를 팬이 자동으로 증발시키는 자가 증발 방식이거든요. 밑에 층에 물이 이제 막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요즘 거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사용 후 끄면은 자동으로 팬이 돌아가면서 건조를 하면서 후석 케어를 해주니까 딱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설치할 때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치 가능한 조건이 있다는 점 설치 후에 안쪽으로 약 28cm가량 튀어나온다는 점인데요. 설치 가능 조건에는 미닫이 형태의 창문이어야 하고 기본 창틀 설치 키트 기준으로 높이는 90cm 이상이고 146cm 이하여야 됩니다. 그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려면 연장 키트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안방 같은 곳에 설치하려면 70cm 혹은 105cm 길이의 연장 설치 키트를 추가로 옵션으로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핵심 기능입니다. 1년 가까이 써본 사람 기준으로 갈게요. 첫 번째 무풍 냉방 기능인데요. 이게 진짜 좋긴 합니다. 대략 2만 개 정도의 마이크로 무풍홀에서 조용하게 냉기가 퍼지는 방식인데요. 풍속이 0.5m/s로 한마디로 집바람 없이 방 전체가 서서히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처음엔 이게 조용하게 시원해질까라고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사용해보니까 실제로 시원해지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더워 죽겠는데 언제 시원해지는 거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리 틀어놓으면 상관없겠지만 저같이 약간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냥 풍량을 오토나 최대로 설정하고 온도는 바로 18도로 맞추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면은 물론 훨씬 더 빨리 시원해지긴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풍이나 저소음으로 전환하는 게 속 편하긴 하더라고요. 여름을 극혐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장마철에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거 제가 장마철이나 태풍 불 때도 그냥 사용을 해봤거든요. 솔직히 제습기를 따로 살까 고민도 했었는데 저는 그냥 따로 구입하진 않았고 제습 모드로 틀면은
하루에 약 34리터까지 제습이 되긴 하는데 솔직히 그냥 덥기도 해서 에어컨 모드로 그냥 사용하니까 끈적임도 없고 습도도 어느 정도 잘 줄여주고 한마디로 쾌적했습니다. 에어컨 본연의 성능으로 보자면 충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풍이 불 때나 장마철이나 그때 그냥 사용해봤는데 별 이상 없이 잘 사용했었습니다. 세 번째, 저소음인데요. 창문형 에어컨의 숙명이 소음일 것 같아요. 실외기 자체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모터 소리 자체가 방 안으로 약간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꺼낸 게 트윈 인버터 컴프레셔라는 건데 실린더가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회전해서 진동을 잡아주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덜덜덜덜 떨리는 것도 없었고 손으로 이 본체를 만져봐도 진동이 크게 느껴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기사님께서 잘 설치해 주셨다면 제 생각에는 진동음이나 이런 잡소리 같은 거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음 수치로 보자면 도서관 소음이 40dB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꽤나 선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수치상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인지 이해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드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소음 모드나 무풍 모드에서는 확실히 좀 조용하긴 합니다. 특히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스마트 싱스 기능입니다. 삼성전자 제품답게 스마트 싱스로 자동화나 루틴 같은 거를 설정해둘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집에 가까워지면 위치를 감지해서 미리 켜둔다거나 온도가 떨어지면 무풍 모드로 전환하는 등 스마트 싱스 생태계에서 조정하는 거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삼성 제품을 사용한다면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게다가 정해진 퇴근 시간이 있다면 예약 기능으로 미리 켜놓을 수도 있고 원격으로도 당연하게 켜놓을 수도 있고 요새 약간 이런 거는 기본 소형인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귀찮게 앱으로 안 쓰고 옆에 달린 리모컨으로도 간편하게 조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제일 직관적이고 베스트일 것 같아요. 자석으로 된 리모컨이 옆에 달려있으니까 리모컨으로 킬 수도 있고 버튼으로도 지원을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모컨을 잃어버린다면 앱에서 컨트롤도 가능하고 리모컨 버튼으로도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세 관련인데 기본적으로 많은 제품들이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인 모델들이 요즘에 많죠. 삼성 윈도우 핏도 마찬가지고 8시간 기준 월 2만원 정도 나오는 수준인데 이거는 저소음 모드 그냥 좀 낮은 출력 기준일 것 같고 제 기준으로 팡팡 썼을 때는 한 3, 4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더운 것보다는 한 이 정도 금액 정도 지불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끈적거리고 더운 게 진짜 싫거든요. 10개월간 느낀 점인데요. 무풍과 저소음을 강조하지만 일체형 창문형 에어컨에는 태생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소음인데요. 군대 행정반에서 간부들이 사용하던 금성 에어컨에 비하면 진짜 선녀인 건 사실입니다. 윈도우 핏의 에어컨 소음은 조용한 편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날에 일반적으로 돌리는 수준의 냉방 모드를 켜면은 소음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인버터 제품 특성상 모터 소리가 나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정말 내가 소음에 민감하고 리얼로다가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제 컴퓨터 작업방 바로 옆에 한 50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실 저도 소리에는 약간 예민한 편이긴 한데 이 정도 소음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겨울에 달아두면 냉기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거 겨울에도 안 뗐거든요. 그냥 달아뒀었어요. 근데 이거 밖에 창문을 안 닫으면은 가스켓 사이로 냉기가 들어와가지고 좀 추위가 느껴지더라고요. 다행히도 이제 밖에 있는 창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여서 이걸 닫아서 그냥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중창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더라면 겨울에는 이걸 빼두시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이소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물품을 사서 처리를 해주시거나 틈새를 막아주는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 가스켓 구조가 있는데요. 창문 옆에 틈새를 막기 위한 푹신푹신한 고무 재질로 된 가스켓을 달아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틈을 통해서 또 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저도 실제 여름철에 작은 날벌레가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방충망이 있음에도 창문과 창문 사이 틈으로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좀 더 누른 다음에 걸쇠로 당겨서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집집마다 창문 형태가 달라서 완전히 밀폐되지 않는다면 다이소에서 일부 보강제나 휴지에 물을 묻혀서 틈새를 막아주는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별도의 환기 기능은 없습니다. 일부 창문형 에어컨에선 환기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들도 있다던데 삼성 윈도우핏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별도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선 창문 고정 걸쇠를 제거를 하고 살짝 틈새를 벌려줘서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이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났다 보니 추후에 만약에 신제품이 나온다면 이 기능 한 개 정도는 넣어주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 밖에 단점으로 구조상에서 한계인 냉방 대비 전력 효율 등이 있겠지만 애초에 이런 단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창문형 에어컨을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저처럼 시스템 에어컨이 없거나 전셋집 같은 곳이라면 사실상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가전제품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나중에 열심히 돈 모아서 자가로 이사를 가더라도 시스템 에어컨이 없다면 여전히 저는 창문형 에어컨을 꼭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가까이 써봤는데 결론은 이 제품은 진짜 만족스럽고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하고 왜 내가 첫 해에 이거를 안 샀을까 하고 후회했었을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창문형 에어컨 윈도우핏은 크게 3가지 장점과 3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으로는 첫 번째 무풍 냉방 기능을 지원해서 집바람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창문형 중에 30dB대 수준의 조용한 소음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싱스, 갤럭시 루틴 등의 자동화 연동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에게 더 환영받을 기능일 것 같네요. 단점으로 가보자면 첫 번째는 설치상 조건이 있는 편입니다. 나무창 같은 곳에서는 이게 설치가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가격이 경쟁작 대비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비싼 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스켓이 다소 밀폐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지없이 역대급 슈퍼 썸머가 예상되는 올해인데 미리 사두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모두 남겨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청소기처럼 하루빨리 사서 하루빨리 사용하는 게 돈도 절약하고 뽕도 뽑는 가장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여름 미리 꼭 준비하시는 게 가족 건강 지키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괜히 빨리 안 산 게 후회가 됩니다. 이거는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닌 것 같아요.